세상의 풍파는 한 번에 찾아온다는 말은 나에게는 진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아픔만 찾아온다는 이야기에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이 문제였을까?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자 말 그대로 큰 우울함이 내게 휩쓸려 왔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겁이 났다. 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고 할 일도 못하고 그저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았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아직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이야기는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되새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경고와도 같다. 구독자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다시 한번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걸어가기로 다짐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며 모든 생각이 변해갔다. 나는 다른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내가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 같이 간식을 주었다. 서서히 남편에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고백하기 어려워하던 남편은 휴대폰 번호 대신 꽃집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로 대화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인내와 성실함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의 사랑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도 우리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런 사랑받는 남자가 평생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다. 눈이 내리는데 난 젊을 적에도 나이를 먹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없다. 여성은 종신을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평생을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우리 딸들도 편안하게 대우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를 먼저 하는 남자를 만나야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법이야. 내가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과 결혼한 것은 분명 내가 잘 선택한 일이라고 믿고 살았어. 우리 남편처럼 용서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딜 찾아도 없을 거라고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이 붙게 되었어. 실듯이 부모님께 큰 힘이 되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며느리 인상이 참 좋다. 시댁에서 살면 시댁에서 말이 많다. 돈 타령한다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며느리처럼 사나를 눈여겨봐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 친구들이 시부모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운을 자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말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할 거야. 나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과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왠지 하나도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준다면서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시부모님들은 정말 안심스럽고 행복했어. 전생에 내가 나라를 꾸민 것일까요? 나만을 바라보는 남편의 개입 없는 칭찬과 시누이의 자리에서 웃음꽃이 만발하여 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런 집안이라면 믿고 나를 맡길 수 있을 거라 했고 우리 친정엄마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분이셨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배를 타시는 분이셨어요. 바다에서 양어장을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정말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조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배의 특성상 한번 출항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항해를 해야 했기에 국내에 계신 시간이 길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부터 친정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와는 거의 대면한 적이 없었지요. 가끔은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니. 아버지는 항상 바다 위에 계셨기 때문에 가끔 얼굴이 희미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나와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디서든 바다 위에서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거나 해외에서 정박할 때마다 편지를 보내주시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국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자주 보진 못했지만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게 바로 나의 남편인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항해사이신데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배를 탄다는 것이 조금 창피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배를 탄다는 것을 보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업을 매우 존중해 주셨고 아버지를 대단한 분으로 여기셨어요.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타고 다니는 항해사이고 월급도 대기업 임원들만큼 많고 집안의 재산도 상당한 편이에요. 해외에 정박하는 때마다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다 집으로 가져오시고 시댁에도 많이 나눠주셨죠. 신혼집도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샀기에 시부모님은 더욱 저를 아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시며 뒷담화하셨는데 저는 그 속뜻을 몰랐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마 그냥 제 칭찬을 받으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쟤를 신랄하게 비방한 셈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인 것들은 정말 멋지다고 해요. 어쨌든 결국 그 요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계속 거절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어요. 끝내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툴러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크림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다 놓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은데 언니, 이태리에서 명품 가방을 사면 국내에서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정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가방 하나만 사주세요. 시어머니 하시는 분도 비싼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에게 사줄 사치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아버지께 물건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께 일 바쁘셔서 그런 부탁해본 적이 없어요. 배를 타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언제 그런 걸 살 수 있겠어요. 제 아버지는 심부름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언제 심부름을 시켰다고 말했나요?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선물하면 되잖아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하니 내가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당장 사줬을 텐데 청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정착을 해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 피로를 풀기에도 바빠요. 시댁 식구들에게 선물을 사오라는 것이 말이 돼요? 아빠의 딸이니 무리해서 챙겨주는 것이지 시댁까지 챙길 필요는 없죠? 저와 친정 엄마 선물을 사면서 가끔 영양제 같은 것도 보내줘요. 가져다 드리면 꼭 하지만 내 생각은 광풍처럼 몰려든다. 왜 이렇게 도를 지나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지 여자란 바쁠수록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받아들일 것이 없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해져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는 승무원이며 때때로 다른 물건을 정리하며 비행기 마일리지를 모아 유럽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어머니는 남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남편이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벼운 사업 아이디어와 가끔의 부부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무분별한 짓을 했지만 나이가 더 어린 다른 신우 때문에 제가 잘라 말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만의 눈치가 없는 신우지만 잡아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야 했습니다. 나만의 손길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참고 참았던 거예요. 한 번 신우가 없을 때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명품 가방을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냥 생각 없이 한 일일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가방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선물해준 비싼 가방이었기에 화가 났었죠. 도둑질이라고, 아니 정말 너무하네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가져간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 사이에서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고 어떤 가방이건 도둑질이에요.
가방에 상처가 있어도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가방 수리 비용도 비싸게 나올 텐데요. 그러기 전에 한마디 했더니 이후에는 제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불호령을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셨나 봐요. 결국 신우를 잡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죠. 제 삶에서 가장 잊고 싶은 사건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부 아버지가 유럽 해안에 체류 중이었고 약 1년간 떠나 계시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친부 집을 찾아다니면서 친모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결혼 전에는 친부가 항상 여러 해를 떠날 때마다 저는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친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친모도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집에 홀로 남은 친모가 매우 외로워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자주 전화를 거셨죠. 그 상황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 친모 집에 찾아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모도 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지내셨죠. 그러나 제가 자주 친모 집을 방문하는 것이 시부모들에게 조금 불만스럽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당연히 친모 집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할 텐데 그래도 시모 집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너무 친모 집에만 다니는 건 아니겠니? 친부가 유럽에 머물고 계신데 시모가 혼자 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테니 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주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다들 나이가 많아져서 외로워하는 것을 모두 이해해야겠지만 너도 한 번쯤은 시모 집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어. 말처럼 오래 있으면서 애도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남편에게 애정을 나눠야 애가 생길 거야.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순간 무서웠어. 부부가 애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안 했고 아이를 원해 노력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겨 고민 많았어. 나이 어려도 아이가 안 와서 스트레스 받았고 시댁에서 나빠지게 했어. 친정 엄마가 머리 아파서 병원 안 갔는데 괜찮은 줄 알았어. 그때 병원 가게 해야 했는데 시댁 때문에 못했어. 병원 가서 약 받고 산책도 가라고 해야 해. 말이 많아지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바깥 공기 좋고 알아서 잘할 거야. 당시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던 건데요.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주말에 남자친구의 가족이들과 함께 근교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남자친구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친정만 다녔기 때문에 눈치를 살폈다가 결과적으로 시댁 여행을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평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펜션까지 운전만 남자친구가 했는데 그 뒤로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펜션 체크인부터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밥을 차리는 모든 일까지 2박 3일 내내 손 하나 까딱 못하도록 시켰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 정도로 화가 나긴 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시댁 여행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쉬려 했을 때도 간식을 먹자, 과일을 썰어 와라고 시키셔서 정말 극도로 피곤해졌죠. 밤에도 엄마와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만뒀죠. 2박 3일 내내 밤마다 늦게까지 까닭을 내어 자야 했어요. 그 일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돌아올 때 차에서 졸면서 가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기뻐서 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님하고는 연락이 됐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하고는? 모르겠네요. 지금 시댁 여행 중이라서 3일 전부터 어머님하고는 연락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걸까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가면서 한 번만 들르고 오겠습니다. 부디 안심하시고 계속 전화를 받으셔요. 되도록 이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며 여행 도중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견제를 해드릴 무언가가 있거나 손님을 맞이하러 간 것인가요? 제발 전화를 받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내내 운전하느라 수고한 제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혹시 누나가 놀러 가셨나요? 전화를 안 받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가 봐야겠어. 불안해서요. 그러니 내가 혼자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된 건 알겠는데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세요. 내일 올 거다고요? 내가 집안에 있다면 괜찮을 텐데 첫날부터 비우고 나가니 어떡하죠? 그저 한숨이 나오네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집에 혼자 계시잖아. 연락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 나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왜 말리는 거야? 화를 내자 남편도 놀랐지만 들었어. 친정엄마는 계속 전화 안 받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탔다. 남편이 따라와 같이 가자 했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벨 눌렀는데 아무 소리 없었어. 결국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친정엄마가 쓰러져 있었어. 매우 놀라서 악소리 지르고 남편이 신고했어. 친정엄마는 의식이 없어서 구급차가 왔고 대학병원에 옮겼어. 뇌까리가 신경을 누르고 실신한 것 같았어. 부풀어서 터져서 생명의 침해는 없었지만 의식이 없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했어. 매우 충격받았어요.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돌아왔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저는 우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바쁘게 움직여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한 남편은 간병인을 고용하기까지 모두 챙기고 있었죠. 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떨고 횡설수설하면서 말이죠. 친정아버지께서는 곧 국내로 들어와 가고 싶어 했지만 항해 일정이 8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장 자리도 맡은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몇 달을 기다려야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깨어날 기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니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죠. 친정엄마와 함께 병실을 지키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마구 물고 뜯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는 유감을 표하더라도 결혼한 만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에 매일 병원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었지만 마침내 내 아들 호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고 매일 같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간병인을 자르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간병인은 남편이 구해온 외국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일이 서툴어서 마음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나이는 비슷했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일단 도망쳤지만 지낼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숨어 지내고 있어요. 간병인 일을 하면 숙식이 해결되어서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간병인은 매 시간 저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눈치를 살펴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병이가 매 시간 함께 있어야 해서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병실에 있으니까 자주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주곤 했어요. 식사가 제공되긴 했지만 간병인에게 양보하느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요청하고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만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출근길과 퇴근길에 혼자 쓸쓸히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더 힘든 남편이 나를 더 신경 써주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 친정엄마가 의식을 잃은 지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호흡과 체력 면에서 정상이지만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코마 상태일지라도 가족의 말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말과 사랑을 속삭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나 역시 의사들의 조언을 따라 매일 친정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을 너무 하다 보니 몸이 살살 오르고 열이 났습니다. 몇 달간 힘들게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제 몸도 힘들어졌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간병하겠다며 남편에게 쉬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좀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라도 푹 쉬고 돌아와서 보호자가 병이 나서 졸게 뭘 할 수 있겠냐고 남편이 내 등을 더미에 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고 남편이 도와준다 해서 더 안심하고 마음이 편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병원 앞 정류장에 도착하여 지갑이 병실에 두어져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있어야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병실로 올라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간병인이 자고 있을까봐 조용히 문을 열어 들어가려 하였는데 거기서 대화 소리가 들려와서 구경하게 되었어요. 아줌마, 언제 깨어나? 계속 누워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지만 병원 밖에서도 보고 싶어. 사모님이 계속 병실에 있으니 몰래 나갈 수 없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병실에서 만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데이트를 할 수 있지. 매일같이 만날 수 있었던 옛날이 그리워. 요즘 왜 찾아오지? 매일 보니 좋았는데 너무 자주 와서 마누라가 의심할지도 몰라. 의심받아서 좋을 게 없어도 알지만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잖아. 무슨 소린지 모르지만 그들은 병실에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고요. 졸거 없는데 망설인 것이 뭐가 있어? 의심받아도 모를 건 못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라도 가야 일이 쓱쓱 진행될 텐데 기다리다가 아주 망부석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계치가 있는 법이라고 아이 좀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포기하지 않겠어. 그린 걸 줄에 약 들어가는 거 조절이나 잘해봐. 쑥쑥 들어가게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조금만 들어가게 말이야. 태어나기라도 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어? 그 집 그 최선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거머리처럼 작가이 붙어 있는 겁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조금의 사랑도 청도 없다면서요. 매번 시댁 식구들 무시하기 바쁘다고 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아직 붙어서 사는 거냐고요? 차라리 저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정지 않을 사신이 있습니다. 그거 참 돈이 있어야 행복도 같이 찾아오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장모님 죽고 나면 계획이 다 있다니까. 장인어른이 배 타러 나가고 마누라 혼자 남게 되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모든 재산에 내 몫을 돌리면 된다고. 지금 매일같이 병신에서 간병하는 것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올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당신 이름으로 돌리려면 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때까지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뭘 알겠어. 얼마 안 걸린다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여자인데 하나하나 네 명이 돌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 소리야 그놈의 마누라. 솔직히 이 정도면 아직까지 청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노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자아요.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서운하지 마세요. 마누라는 마누라하고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장인어른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장모님이 돌아가면 장인어른도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조금 당기고 집이랑 차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장인어른이 마누라한테 재산 상속 좀 해주면 그때 재산 분할을 하면 돼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겠죠? 계획은 다 알고 있지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솔직히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계속될까봐 내가 아직 믿음을 던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봐. 제가 사랑하는 건 여러분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만 사랑할 거예요. 의식을 잃었을 때 우리 친정엄마 옆에서 둘이 무슨 로맨틱한 영화를 찍는 것처럼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로 치가 떨리는 정도로 깊은 배신감에 팔이 덜덜 떨려 시작했고 그날 제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마음이 흰색으로 변한다는 표현을 100번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요.
배신감에 당황해서 집중을 못하고 주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간병인이 언제부터 불륜을 시작한 건지 모를 만큼 둘 사이의 대화는 비밀스럽게 이어졌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 그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만 커졌어요. 전 남편은 아직도 여러분 찾으러 다니고 있대요. 그 사람은 너무나 귀찮다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요. 우리 친정에 결혼 지참금으로 보냈던 1,000만 원이 있는데 받아야 한다고 계속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 인간을 보면 아니라도 병원비만 해도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돈을 갚고 당당하게 나라에 뿌릴 수 있게 해줄게요. 친정에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다면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벌면 50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요. 우리 재산을 받으면 해외로 도망가도록 할까요? 이번에 장인이 유럽에서 정박한다던데 부탁해서 선물 좀 챙겨달라고 전해줄까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친정아버지가 있었고 호흡소리가 거칠었죠. 너무 놀라서 떨어지고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귀신을 보는 것처럼 놀랬습니다. 지금 그 자들이 내 아내 앞에서 내 딸에 대해 어떤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시작해 그 말을 했어. 그러더라도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 새끼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치셨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바다에서 하루 종일 뱃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선실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만 하시는 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비실비실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팔뚝이 성인 남자의 몇 배도 되는 두꺼운 뽀빠 팔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종이 인형처럼 패대기를 치던 친정아버지의 힘에 비굴해 보였고 그 모습이 신기했다. 나는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남편 새끼에게 욕을 내뱉으며 분했고 그 모습이 마치 아이 장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이런 행동이 지성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남편이 입방정을 떠도 친정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시는 것이었다. 남편은 아프다고 소리치며 허리를 부여잡고 굴면서 간병인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여자니까 봐주는 거라 생각한 친정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은 손도 옮기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이때 나도 남편을 막으려다가 간병인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되었다. 화기처럼 고소한 맛으로 덮치면서 쓰러져 나오는 풍의 바닥으로 넘어졌던 얼굴까지도 더러워졌습니다. 그 농아리는 나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야말로 코피를 흘려내리더군요. 둘 다 관통되어 고소함으로 위세를 뚫을 것입니다. 나를 물러보고 내 엄마 앞에서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쓰레기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남편이나 저주받을 간병인 둘 다 꽁무니를 잽싸게 빠져나가는데 그 순간에 다리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농과는 당장 이혼해야 했는데 어째서 그런 발이 빠르게 벗어나는지 너무 황급히 분해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째서 벌써 국내에 들어오셨나요? 아직 2달이 넘었다고요. 마누라가 아프게 누워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냐고요? 작업 동료들 덕분에 조금은 다행이네요. 손해는 정말 크다고요. 조업에서 난리가 났대요. 친정아버지는 저 놈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맥을 동원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댁에서는 제 아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민망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말로는 안 되고 꼭 주먹을 써야 할까요? 상해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절대 주지 않을 거고 집 밖으로 쫓겨도 낫겠지요. 며느리가 어떤가요? 잘해야 바람날 거라면서요. 친정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연락해준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지부진하게 이끌고 갈 줄 알았던 재판은 의외로 쉽게 끝이 났고요. 저는 법정 최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집이며 차며 전부 제명의 손해 없이 제 재산을 지키며 이혼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상해죄로 고소를 넣었는데 솔직히 패대기 2번 친 걸로 다치면 어떻게 다쳤을까요? 간병인도 제 발에 걸린 코피가 전부였으니까 합의금이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었고요. 너희 같은 쓰레기 똥차 치우는데 150만 원이면 아주 거저다 거저. 그래서 그들을 향해 층까지 되소리내게 뱉으시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며 조정 신청을 했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알아서 싹 다 대리해주어 그들은 결국 빚내어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었고 전 남편에게 도망을 쳐 도망자 신분인 것을 알게 된 시댁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고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딱 3개월이 지난 뒤 정말 기다렸던 친정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떠 기억이 선명해지자마자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위 그놈이란 바람이란 말이다. 의사가 했던 대로 했다고요? 의식이 없는 사이 그들이 모두 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여 밥을 먹으러 간 동안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었다. 나는 친정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완료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친정어머니는 그들을 쳐다봐야겠다는 결심 하나로 힘을 내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 물론 재활이 끝나면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그런 의지를 갖게 되어 건강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엄마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나를 살려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기이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 모두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랄 뿐이다. 안녕히 계세요.